그럼 그때 학원 상담받으면 시나리오가 어때요? 한 번도 선행 안 해봤으면 화학을 먼저 해봐라. 저 화학 한 바퀴 돌렸어요. 그럼 물리를 해야 된다. 물리 한 번 화학 한 번 했어요. 그럼 고일 때 통합과 하니까 통합과학 한 번 해봐라. 물리 한 번 화학 한 번 통합과학 한 번 했는데요. 그럼 물리가 어려우니까 물리를 두 바퀴 돌려라. 무한 지옥이에요. 절대 과학 충분히 했다는 말 학원이 절대 안 해주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내신이니까 계속 돌려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선행은요 절대 그렇게 n 바퀴 돌리는 게 아니에요. 특히 수능은 진짜 이해에서 오는 진짜 공부를 한 아이들이 잘 봐요. 한 번을 하더라도 수능에 맞게 진짜 똑똑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시대인재 재수종합반에서 화학 가르치고 있는 정재영이라고 하고요. 분당 대찬학원에서도 화학 가르치고 있고 이제 내년부터 시작될 수능 통합과학 설명해 드리려고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고2 여름방학에 보통은 수능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탐구가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거를 조금 해소시켜드리는 자리가 메인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과학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해볼게요. 일단 28학년도 수능부터 국어, 수학, 영어는 표본이 있고 기출이 있어요. 수능이 바뀐다고 해도 수학도 결국에 지금 문과 범위로 통합이 되는 거고요. 국어도 21학년도 2학년도로 회귀하는 거예요. 영어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탐구만 유의미한 표본도 없고 기출도 없고 과목도 없었어요. 그래서 탐구만 유일하게 새롭게 출제가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세요. 통합과학은 고1 때 했는데 우리 아이가 잘했다. 쉬울 것이다. 아니면 통합과학은 내용을 보니까 물화생지가 다 있다. 어려울 것이다. 예측을 하는데 어머님들 지금 예측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출제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걸 예측하는 설명회가 아니라요.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걸로부터 어떻게 공부할지를 알아나가는 그런 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고2 여름방학에 내신과 수능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혹시 뭐가 더 중요할 것 같으세요? 당연히 내신이 훨씬 중요하겠죠? 오늘 설명회의 전제예요. 내신이 1순위입니다. 근데 그동안의 고2 과학은 내신 대비랑 수능 대비랑 같아요. 왜냐면 내신 과목이 곧 수능 과목이고 내신 과목에서 물화생, 화생지 이렇게 열심히 해봐야 우리 아이가 무슨 과목이 잘 맞고 수능 때 무슨 과목을 고르고 그래서 미리 선행도 하고 하는 게 되는데 개정되는 과학부터는 이제 내신이랑 수능이 아예 별개예요. 내신은 내신대로 하고 내신에서 쓴 건 아예 안 쓰고 수능 통합과학이 다시 나오니까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내신이 더 중요해졌는데 수능 공부를 따로 별개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제는 내신이 1순위지만 내신만으로 수능 대비가 되지는 절대 않는다. 그래서 수능 공부는 별개로 진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신 올인이 탐구에서는 무조건 좋은 전략이 아닐 수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 이런 오해가 있어요. 통합과학이 고1 때 모두 끝낸 쉬운 과목이 아니냐. 우리 고1 때 배운 통합과학 다시 나오는 거 아니냐. 제가 이제 자신 있게 아니다 라고는 못하겠고요. 모른다고 할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도 저를 모르는 거 안다고 막 말씀드리고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통합과학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심스럽게 다른 과목으로 비추어 예상을 해보자면 요게 개정 첫 해 나왔던 화학 문제예요. 요건 이제 저희 재종 학생들한테 나갔던 손필기 자료고요. 근데 이 화학 문제랑 요 화학 문제가 같은 단원 문제입니다. 근데 2년 만에 풀이 길이가 이렇게 변했어요. 같은 단원 문제고 이때도 킬러였고 이때도 킬러였는데 2년 만에 풀이 길이가 이렇게 변했어요. 왜냐하면 첫 해는 수능이 쉽게 나왔는데 사교육이 너무 발달해 있으니까 금방금방 애들이 느는 거야. 그래서 변별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금방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다면 이때보다 사교육이 더 발달했습니다. 실제로 서바이벌이라는 모의고사가 화학 과목은 10년 정도 됐거든요. 10년, 11년 정도 됐어요. 제대로 어렵게 출제되기 시작한 게 21학년도부터입니다. 근데 올해는 이미 서바이벌이 발달된 상태고 서바이벌뿐만이 아니라 요즘 어느 학원을 가도 다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수능 통합과학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6월만 쉬울 것 같아요. 9월 되면 바로 조금 어려워지고요. 수능은 바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쉽게 나온다고 장담할 수도 없고요. 제가 아까 말했던 대로 이제 또 어렵게 나온다고 장담드릴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올지는 모른다는 게 전제인 겁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또 이제 어머님들이 안심을 하고 있는 어떤 믿는 구석. 얼마 전에 6월 모의고사 봤잖아요. 그래도 우리 아이는 고1 때 통합과학 내신만 했는데 1, 2등급 나오던데요. 1, 2등급은 나와야 돼요. 오히려 1, 2등급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통합과학이 되게 많이 밀릴 예정인 거예요. N수생이 없으니까 괜찮지 않아요? 어머님들 N수생이 있어요. N수생은 늘 있습니다. 매년 나오는 기사 어떤 기사 있어요? 올해 6월 N수생 응시 역대 최대 뭐 이런 기사 매년 나오잖아요. 내년이라고 안 나올까요? N수는요
가슴이 시키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해가지고 올해 내가 수능을 보면 잘 볼 것 같은데 이게 아니에요. 와, 이거다. 올해는 다르다 하고 하는 게 N수거든요.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N승이 그렇게 줄어들 거란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이 지금 고2 학력평가가 1, 2등급이 안 나온다면 새로운 시장에 갔을 때 새로운 육평을 봤을 때 밀리는 게 어떻게 보면 자명한 사실인 거죠. 1, 2등급이라고 해도 안심할 수가 없는 게 고2 학평 자체가 너무 쉬워요. 변별의 요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고1 때 배운 거 잘 기억하니? 의 싸움인데 수능은 암기 싸움, 기억 싸움이 아니거든요. 사고력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고2 학력평가 결과는 아예 믿을 게 안 된다. 아예 믿을 게 안 된다. 그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요 말씀이 이제 제일 드리고 싶었던 말씀인데 통합과학이 쉽다 쳐도요. 우리 아이한테만 쉬운 시험은 없어요. 우리 아이한테 쉬우면 모두에게 쉬워요. 근데 통합과학은 상대평가예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쉬워하는 시험이라면 당연히 50점 만점을 받아야 되는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또 어려워집니다. 어쨌든 평가원은 변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융합형 통합과학 문항 요게 약간 이슈가 될 수 있는데 평가원에서 예시 문항을 냈을 때 문화생지를 이렇게 섞어서 내겠다라고 보여줬어요. 근데 많이 안 보여줬어요. 그 제가 봤을 때는 융합형이라고는 하는데 문화생지가 따로따로 나온 느낌이에요. 근데 조금 합쳐놓은 걸 보면은 갈수록 이런 문제가 많아지겠구나. 그러면은 고1, 2 때 내신한 걸로는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수능 대비를 따로 하기는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공감대를 만든 것 같은데 그럼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할 거냐. 우리 내신해야 되는데 통합과학만 하고 수능만 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진짜 선행은요. 몇 바퀴 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어머님들 그래도 분당 지역이니까 자식들이 다 중학교 때 과탐 선행 한 번씩 해보지 않았어요? 막 고일 통합과학 해야 된다. 물리 돌려야 된다. 그럼 그때 학원 상담받으면 시나리오가 어때요? 한 번도 선행 안 해봤으면 화학을 먼저 해봐라. 저 화학 한 바퀴 돌렸어요. 그럼 물리를 해야 된다. 물리 한 번 화학 한 번 했어요. 그럼 고1 때 통합과 하니까 통합과학 한 번 해봐라. 물리 한 번 화학 한 번 통합과학 한 번 했는데요. 그럼 물리가 어려우니까 물리를 2바퀴 돌려라. 무한 지옥이에요. 절대 과학 충분히 했다는 말 학원이 절대 안 해주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내신이니까 계속 돌려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 배우는 거니까. 근데 진짜 선행은요. 절대 그렇게 N바퀴 돌리는 게 아니에요. 특히 수능은 진짜 이해해서 오는 진짜 공부를 한 아이들이 잘 봐요. 한 번을 하더라도 수능에 맞게 진짜 똑똑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수능 전문가가 수업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단순히 교과의 내용을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님들 만약에 내일 개강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내일 여기서 수업 듣잖아요. 그게 올해 11월에도 기억나야 되고요. 내년 6월에도 기억나야 되고요. 내년 수능에도 기억나야 돼요. 제 수업 한 번 듣고 내년 수능 1년 반 뒤까지 기억나는 거 그게 진짜 선행이고 진짜 수능 공부예요. 그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그냥 단순히 N바퀴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업을 구성했다. 그럼 얼마나 해야 되느냐? 제가 생각한 건 딱 여름방학 특강입니다. 만약에 수능 대비를 너무 안 하면은 고3 때 됐을 때 다른 아이들한테 N수생들한테 상대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또 이제 N수생 같은 경우는 국수형이 돼 있기 때문에 탐구만 제대로 보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수능 국수형도 그때부터 이제 다시 달리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탐구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로 들어가긴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막 수업 2개, 3개 듣고 막 학기 중에도 막 계속 듣고 그럼 무조건 내신이 비어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의 전제는 내신이 1순위.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적정선은 딱 여름방학 특강이에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아이들한테 도움 안 되는 프로그램 같으면 안 열어요. 학원에서 연락을 해도 저 이거 별로 도움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해요. 물론 다행히 분당 대천학원 그리고 소장님께서 너무 훌륭하신 분이라 여기서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이전 학원들에서는 아이들한테 도움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수업 연락 오면 전 싫다 그랬어요. 근데 이 여름방학 특강 정도는 딱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기획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특강 정도를 대비를 하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는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알아서 합니다. 제가 합니다. 제가 가르친 거기서 공부를 하는 법을 가르칠 거예요. 우리 내신을 잘 보는 방법이 아니라 진짜로 공부를 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칠 거예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뭘 배우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고 오답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아이들이 아직 하나도 모를 거거든요. 과탐은 과탐만의 공부법이 있고 수학은 수학만의 공부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래서 크게는 3단계로 구성이 될 건데요. 개념 이해. 개념 이해는 이제 내용적인 것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있었다. 우리 고1 때 했던 거 기억나지? 에 대한 복기가 될 거고요.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이죠. 도구적 언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지은 말이 아니라요. 평가원이 우리 수능 이렇게 낼 거야 라고 보도한 자료에 써 있는 말이에요. 과학을 도구적 언어로서 활용해서 과학을 학습한다 라고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과학을 통해서 다른 과학 또는 사실, 현상을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통해서 현상이 표현되고 그걸 실험으로 내서 거기서 미지수를 찾는 것까지를 이해하는 게 수능 과학을 이해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는지 알고 나서 그러니까 문제 구조가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 단계가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야 돼예요. 내신은 어때요? 개념은 학교에서 했지. 문제를 풀어야 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수능은 다릅니다. 철저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갈 거고요. 그래서 6주 동안 저 많은 단원 다루지 않을 거예요. 정말 핵심 단원에 대해서 똑바로 다루는 거 위주로 집중할 겁니다. 지금부터 한 3분 정도만 제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자, 잘 나왔죠? 자, 이제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에 현역 정시로 합격을 했었고요. 그래서 누구보다 수능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서바이벌하고 헬리오스라는 팀에서 화학 1 출제 검토진으로 6년차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은 당연히 통합과학 출제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6년차라고 하면 조금 짧아 보일 수도 있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 사교육 시장에 사설 문제가 제대로 퍼진 지 10년이 안 됐어요. 10년 정도가 됐고 그중에 절반 이상을 그래도 제가 현장에서 함께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재수종합반 나가고 있고 대전 분당에서 고3 단과 진행하고 있고 대찬학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인간적인 특징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전공자입니다. 화학이죠. 생물입니다. 공학, 물리예요. 저는 물화생을 다 할 수 있는 물화생 다 전문가입니다. 전공자입니다. 지구과학은 제 전공자라고 하면 그건 사기죠. 그래서 사기를 치진 않겠으나 지구과학에 대해서도 제가 학생 때 공부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학습을 끊지 않고 계속하고 있어요. 어쨌든 출제진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공자로서 5개념 없이 수업한다는 게 제일 장점일 것 같아요. 전공자라고 해서 어머님들 수업을 꼭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똑똑한 거랑 강의력은 별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공자라서 꼭 지켜질 수 있는 게 5개념이 없다예요. 우리 아이들 이번에 화학 6모에서 13번 문제, 그러니까 정답률이 75%예요. 이게 재종 정답률이에요. 재종에서 오답률 5위 문제고요. 전국에서 오답률 4위 문제거든요. 근데 13번이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이게 오답률이 이렇게 높은가? 개념적인 문제를 물어봤어요. 퍼즐, 계산 이런 게 아니라 개념을 물어봤는데 애들이 5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화학은 우리 어릴 때부터 어떻게 배워요? 문제풀이가 중요하다. 개념은 20%, 문제풀이는 80%. 내신 수업 가면은 이제 막 개념 똑바로 배우기도 전에 문제 푸는 법부터 배우고 그러잖아요. 그렇게만 학습을 하니까 5개념이 박혀 있었는데 그거를 화학하는 2년, 3년, 4년 동안 모르고 지냈던 거예요. 이번에 재종 애들이 그걸 틀리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그래서 제가 한 명 한 명 다 상담을 했어요. 120명인가를 상담을 다 하고 있는데 다 그 얘기를 해요. 아, 자기 이거 진짜 몰랐다. 그런 식으로 5개념이 너무 뿌리 깊게 박혀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강의 잘하고 문제 잘 푸는 학원 가도 5개념 있는 경우 너무 많아요. 근데 수능통합과학은 그런 게 가장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공자로서 정말 5개념 없이 가르칠 수 있다. 요거 하나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출제자로 오래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좋은 문제인가에 대해서 애들한테 계속 줄 수 있을 거고요. 현장의 시선. 어쨌든 저는 작은 내신 학원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중학생들부터 가르치기 시작해서 중, 고1, 고2 수업 거기서 다 맡았었고요. 지금은 재종반에서 이제 최상위권까지 수업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모든 학생들의 시선을 제가 가지고 한 명 한 명 상담을 해본 경험을 가지고 아이들이 뭘 어려워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선행일수록 더 정확하게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단순히 개념을 아는 게 아니라 문항을 어떻게 내는지, 그래서 문항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어디서 어려워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저는 그걸 잘 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자랑 끝. 다시 넘어갈게요. 이제 궁금한 내용으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오늘 좀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커리큘럼은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보면은 물리, 화학, 생명, 지구 이렇게 돼 있어요. 화학이 지금 절반이에요. 왜 그럴까요? 합리적으로 생각해보자면 원래 화학 강사였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통합과학에서 어려운 문제는 다 화학 문제였어요. 통합과학 예시 문항이 25문제가 나왔거든요. 이 중에 계산 문제가 몇 문제 나왔을 것 같으세요? 조심스럽게 그냥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계산 문제 한 문제 나왔어요. 딱 한 문제만 계산 문제고 나머지는 다 개념 융합형, 추론형 문제, 자료 해석형 문제였어요. 그래서 킬러라고 부를 만한, 킬러라고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킬러가 아닌데 킬러가 될 수 있을 만한 게 딱 한 문제 나왔어요. 그게 화학이었습니다. 화학의 중화 반응이었어요. 그 내신 화학 고른 친구들은 통합과학 중화 반응 그냥 뭐 장난이거든요. 근데 모두가 화학을 고른 게 아니잖아요. 또 화학 고른 애들 사이의 경쟁도 있잖아요. 그래서 화학 파트에 무게를 싣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또 제가 커리큘럼을 딸 때 제일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그냥 문제풀이 스킬만 이렇게 알려주고 막 외워가지고 막 이거면 이거야 외워가지고 그렇게 수업할 거면 어머님들 겨울방학부터 시작하면 되죠. 여름방학부터 시작할 거면 진짜 개념 이해로 절대 안 까먹을 그런 브릿지가 있어야죠. 개념과 문제풀이 사이에. 그걸 제일 잘 전달할 수 있는 게 물리랑 화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제 마음 같았잖아요. 물리 3주, 화학 3주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물리가 안 어렵게 나와요. 이 계산 문제에 물리가 안 나왔어요. 어머님들 물리에서 계산 빼면 뭐예요?
물리에서 계산 빼면 물리가 아니죠. 그렇죠? 물리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야? 수학 때문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리도 개념적인 것만 똑바로 이해하면 계산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만 살짝 넣고 끝낼 거예요. 그럼 이 생명이랑 지구과학 파트는 뭐냐? 얘네는 암기가 아닌 파트들. 퍼즐형 파트들. 여기 생명의 유전 정보의 흐름 괄호치고 코돈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게 원래 생명과학 2 범위였어요. 생명과학 2에서도 제일 어려운 범위였어요. 그래서 수능 만점자 인터뷰 찾아보면 아마 다 나올 거예요. 제가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수능 만점자 인터뷰 보잖아요. 생명과학 2 선택하고 만점 받았거든요. 생2가 어려운데 어떻게 만점 받으셨나요? 하니까 코돈 빼고 다 풀고 코돈은 찍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만점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데 그게 거의 생투 있는 내용 그대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 아니지만 엄청 어렵겠다 했는데 예시문학에서는 일단 쉽게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모르는 거죠. 얘도 어려워질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조금 집중적으로 볼 거고요.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도 암기 파트가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파트만 좀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한 번 들으면 안 까먹는 파트들로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이제 화학이 많다 보니까 이제 감히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렇게 똑바로 학습하는 법을 배워놓으면 저는 다른 과목 과학 공부하는데 도움 될 거라고 생각. 우리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에 내신하는 과목들 있잖아요. 뭐 진로 선택 과목들. 그런 거를 공부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게. 내용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없겠지만 과학을 공부한다는 게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지 근본부터 제가 수업을 할 겁니다. 이런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3교시로 진행이 돼요. 일단 매주 리뷰 테스트 볼 겁니다. 근데 토픽별로 나가니까 전주에 수업한 내용만 리뷰 테스트를 볼 거예요. 일단 한 주 한 주의 내용을 똑바로 소화하자는 차원에서. 그래서 테스트를 보고요. 우리 고1 때 했던 과목이니까 그래도 조금 난이도 있게 낼 거예요. 그래서 아마 평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등록하시게 되면은 매주 문자를 받아보실 텐데 기분 좋은 문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원래 수능 전까지 기분이 안 좋아요. 수능 날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매주 조금 어려운 테스트를 보고요. 당연히 현장에서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걸로 거의 1교시는 다 갈 것 같아요. 2교시는 우리 고1 때 이런 개념 배웠지 하고 복습하는 시간이에요. 복습하는 시간인데 단순히 배웠던 개념 또 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만 배웠을 텐데 수능에서는 요건 안 나와. 그리고 요건 물리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것까지는 알아야 돼. 이렇게 교과 개념을 다시 정립하는 시간. 다시 정돈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럼 이제 그 개념으로부터 어떻게 문제풀이 이어지는지가 3교시. 그래서 개념에서 문제로 이어지는 브릿지 개념 설명하고 실제로 문제 풀어드리고 하는 게 3교시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럼 그 내용을 다시 다음 주에 리뷰 테스트 보고 이런 식으로 6주의 수업이 유기적으로 이어질 거고요. 리뷰 테스트 점수가 너무 낮거나 과제를 너무 안 해왔거나 선생님이 전 과학을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하면은 당연히 수업 끝나고 클리닉도 진행을 할 겁니다. 클리닉 같은 경우에 이제 권장 대상자를 제가 지정을 할 거예요. 너는 점수를 보아하니 클리닉을 오는 게 어떨까? 이렇게 문자가 갈 겁니다. 그 외에도 희망하는 사람들이 클리닉을 올 거고요. 그럼 제가 직접 클리닉 당연히 참여할 거고요. 또 스카이 출신의 우리 조교진들이 참여를 할 거예요. 또 우연찮게도 제가 알고 뽑은 건 아닌데요. 분당 지역 출신의 서울대 조교들이 많아요. 제가 한 2-3명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조금 웃돈을 얹어서라도 꼭 와줘라 해서 토요일에 꼭 끌고 와가지고 제가 클리닉 시켜줄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진로 상담이나 혹은 분당에서 입시 상담이나 그런 것까지 진행할 수 있게 할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한 명은 중앙고 출신이고 한 명은 낙생고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진짜 도움될 만한 것들 최대한 제공할 수 있게 할 거고요. 교재. 제가 고3 수업에 가면요. 교재를 한 8개 띄워놔요.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건 뭐고 많죠. 그러니까 다 드리겠습니다. 절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2 수능통합과학은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돼요. 절대 콘텐츠에 휩싸이면 안 됩니다. 간결하게 갈게요. 리졸루션. 본교재 이름이에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6단원을 나가는데 단원별로 한 권씩 나갈 거고요. 매주 한 개씩 총 6권 배부될 거고요. 거기에 개념, 브릿지 개념, 문제풀이 개념이죠. 실전에서 수업에서 풀 문항,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일주일 동안 연습 문제로 풀어볼 문항까지 한 5-60문항 정도를 해서 한 권에 실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전주 수업 제출하고 이번 주 교재 받아가고 그렇게 딱 2권만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너무 교재가 무거워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딱 6권만 구성을 해가지고 전부 다 담았어요. 이거 하나만 똑바로 소화하면 되도록 전부 다 담은 주간지예요. 그래서 막 개념서도 필요하지 않나요? 연습 문제도 필요하지 않나요? 막 OX도 필요하지 않나요? 다 여기 있어요. 다 여기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 권에 모아서 단원별로 구성한 책이다. 그래서 오직 저걸로만 수업을 나가고 과제로 배부될 거고 가능하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손필기 자료도 수업 문항에 대해서 첨부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요게 제가 되게 자부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재종 첫 해부터 그 까다롭다는 아이들한테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게 모의고사 퀄리티예요. 저는 사실 강의도 정말 자신 있지만요. 강의 못지않게 제가 직접 출제자로서 너무 자신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절대 문제를 사오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모르시겠지만 정말 많은 문제를 사오거든요. 강사들이, 학원들이. 어디서 구매를 해서 배치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전 한 문제도 안 사옵니다. 오로지 제가 키운 아이들이랑 제가 직접 낸 문제들로만 모든 콘텐츠를 구성해요. 왜? 사오면 비싼데 맛도 없어요. 약간 외식하는 느낌이야.
집에서 해먹는 게 훨씬 맛있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또 외식값이 너무 싸져서 잘 모르겠는데 문제를 사오는 게 저한테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전문항 저희 연구소에서 직접 출제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5종 교과서 당연히 분석할 거고요. 평가원에서 이렇게 낼 거다라고 보여준 예시문항, 이런 의도로 냈다고 한 보도자료, 그 다음에 발표돼 있는 교과 성취 기준 다 참고해서 정말 수능에 나올 것 같은 모의고사 2세트를 배부를 할 겁니다. 요거를 수업 중에 응시를 하게 될지 과제로 배부하고 하게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아이들의 뭐 인원수라든지 수준 같은 걸 보고 현장에 가서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렇게 2개가 나갈 거다라고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런 오해하실까봐 학력평가 같은 거 아닌가요? 제가 진짜 장담할게요. 고등학교 2학년 6월 모의고사 있죠? 그렇게 생긴 학력평가 100개 풀어도요, 아이들 통합과학 성적 안 올라요. 학력평가를 내는 기관은 교육청이라 평가원이 어떻게 문제 내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평가원이 내는 걸 따라낸단 말이에요. 고3 걸 봐도. 근데 아직 따라할 게 없잖아. 그래서 지금 퀄리티가 제대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변별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성적도 믿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 제가 자부심 있는 모의고사가 2회분이 나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관리는 이렇게 여느 학원에서 하는 것처럼, 근데 좀 더 꼼꼼하게 진행을 할 겁니다. 매 수업 종료하면은 과제 얼마나 했는지 검사하고 테스트 점수가 매주 문자로 나갈 거고요. 과제가 부실하거나 테스트 점수가 낮으면, 제가 옛날에 작은 학원에 있을 때는 강제 클리닉을 때렸어요. 근데 사실 이제는 수능 통합과학만 공부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현강 스케줄도 있고 하는데 제가 막 남겨서 공부하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클리닉 권장 대상자만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1대1 질답을 언제든 할 수 있게 해놓을 거예요. 궁금한 거 생겼는데 어머님들 수업 시간까지 기다렸다 풀려고 하잖아요. 기다리면 내가 뭘 궁금했는지도 까먹어요. 그래서 그냥 별표 친 문제가 쌓이는 거예요. 숙제를 풀었는데 어머님들 별표 친 문제, 틀린 문제, 고친 문제, 맞은 문제, 오답이 똑바로 안 되잖아요. 그건 그냥 내가 아는 문제와 모르는 문제를 구별하는 거예요. 내가 이건 아는구나, 동그라미. 내가 모르는 내용이구나, 이런 구분을 했을 뿐이에요. 진짜 공부는 오답부터 시작이고 질문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24시간 언제든 질문할 수 있게 제가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운영을 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질답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PPT 보시면 잘 보일 텐데, 재종 친구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라고 달면은, 재종은 지금은 제가 전부 다 직접 답변을 하고 있어요. 뭐라면 뭐이다, 이런 식으로 주간 제한 없이 계속 24시간 동안 질문할 수 있게 할 거고요. 질문 답변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답 진행하는 어플리케이션 으로 복습 영상 같은 것도 다 나갈 거고요. 자세한 설명은 제가 등록하시게 되면 그때 좀 더 안내가 나갈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복습 영상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매주 나가고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현장 응시 안 하게 되면 해설 영상 제가 다 드릴 겁니다. 저는 추가 영상 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재종 애들은 다 보지도 않아요. 근데 계속 학생들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그런 영상들 제공하고 질답 제공할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 설명은 여기서 끝이고, 요거 약간 플러스 알파인데요. 저희 수업이 8월 17일이 월요일이니까 16일 일요일, 15일 토요일 광복절에 종강을 해요. 종강을 하고 나서 8월 17일 월요일에 무료로 모의고사 현장 응시 특강을 열 생각이에요. 그래서 무료로 그냥 아이들이 현장 응시하고 제가 그거 해설하고 통합과학 이렇게 나올 거다라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저도 학원이랑 협의를 해가지고 그래도 제 수업 들었던 학생들이 먼저 등록할 수 있게 좀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자리가 남으면은 선착순으로 추가로 받고, 이렇게 구성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9월 모의고사, 제가 의미 없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9월 모의고사 대비를 위해서 한 회분 또는 2회분 현장 응시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지금 고3 화학정규 재종반, 그리고 고1 화학특강, 그리고 고2 수능통합과학 분당대찬학원에서 여는 거, 요게 어머님들한테 제공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등록 문의는 대찬학원에다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정도면은 제가 설명을 드릴 거는 다 드린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 멘트랑 함께 마무리를 좀 할게요. 요게 제가 매 수업마다 마지막에 하는 말이에요. 반드시 찬란할 학생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처음엔 저도 되게 오글거렸거든요. 근데 이제 매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 입에 붙었어요. 학생들이 제 수업을 한 번이라도 들었다면, 심지어 제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도 오늘 어머님들이 이 설명에 오신 것만으로도 전 인연이라고 생각해요. 이 설명에만 들어도 아이들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을 했어요. 지금 아마 평일 아침이라 살짝 졸리신 분들도 있고, 특히 비대면 듣고 계신 분들이 지금 난리도 아닐 텐데 너무 졸리실 텐데, 이 PPT 내용만 보고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으니까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저희 연구소로 연락 주시고 찾아주세요. 반드시 찬란한 우리 아이들의 앞날을 응원하면서 설명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